그렇다면 이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식이 어떤지 이번에 사법위 미션 네트워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762명을 통해서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교육감 권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교육감 선거 권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알고 있느냐 했을 때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47.2%가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학교의 교원조차 교육감이 1차 선발하는 이번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73.7%,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인들이 73.7%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교육감의 권한 중에 재정적인 권한을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58.3%가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학교 관련된 권한, 여기 이제 자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급들이 있는데요. 자사고든지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권하기념을 구현할 수 있는 그 학교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을 아느냐 했을 때 모른다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 거기서 알고 있느냐 했을 때는 이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교육감이니 교육에 관련된 권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결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육감의 전반적인 권한에 대해서 대체로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교육감이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학교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감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했을 때 630명이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감 선거에 참여했느냐는 540명이 참여했다. 90명 정도가 알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교육감 선거에 45%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올해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했을 때 548명이 알고 있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700명 정도가 참여하겠다. 계몽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기준을 갖고 정책에 어떤 투표의 기준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교육감의 경력과 정책과 배경과 도덕성과 종교를 물었을 때 교육감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압도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요, 일반 여론조사에는요 정치적 성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납니다. 지금 저희가 드렸던 그 책자에 보면 1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사람들은 교육감이 어느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교육감 후보들의 어떤 선거 전략을 보시면요 노골적인 정치 색깔을 드러내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당과 가깝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교육감의 후보를 볼 때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다음이 도덕성이었습니다. 정치 배경은 그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역시 내가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신념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삶의 어떤 표본을 삼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삶의 어떤 규범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동력이 한국교회에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교육의 방향과 철학과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교목 목사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이 있다면 기독교 학교의 이슈에 대해서는 다들 무관심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않으셨고, 대부분 다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내적으로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아니하지만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었고, 정책과 도덕성, 정치 배경과 종교의 경력, 이 순서대로 투표에 임하겠다, 종교적 신념이
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기독교인들은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육감 후보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92.4%, 압도적으로 이 교육감 후보가 중요하다면 한국교회가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건강하게 평가하고 그 정책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후보의 정책들을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92.4%였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유권자 운동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질문에도 역시 83.1%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장 많은 것은 정책평가였습니다. 우리가 그럼 저 후보들 어떤 후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보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건강하고 권위 있게 좀 분석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82.2%가 지지하겠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거 관련된 자료들은 유튜브와 같은 손쉬운 자료를 통해서 받길 원한다. 이런 응답을 하였습니다. 유권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회와 학교의 교육이 충돌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석을 한국교회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겼습니다.